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핵심 가이드입니다. 네, 여러분 아파트에도 아마 이런 공간, 커뮤니티 센터가 있을 텐데요. 이게 요즘 정말 중요해졌죠. 그럼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커뮤니티 센터가 도대체 뭐고, 또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이야기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잘 지적하듯이 이제 커뮤니티 센터는 뭐랄까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부대 시설이 아니에요. 네. 입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아파트의 어떤 가치,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문화까지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거죠. 정말 핵심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자, 그럼 이 가이드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부터 볼까요? 입주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동시설의 집합체. 네, 명확하죠. 과거에는 뭐 그냥 놀이터 아니면 경로당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헬스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은 이제 거의 기본이고요. 그렇죠. 기본이죠. 거기에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룸 같은 교육, 문화공간, 심지어는 게스트하우스나 맘스카페 같은 생활 편의시설까지. 네, 정말 다양해졌어요. 가이드에 나온 예시들만 봐도 야, 진짜 단지 안에 작은 도시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종류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이 가이드가 특히 강조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이게 또 흥미롭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건 뭐 정말 바로 와닿는 부분이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 편리함, 그렇죠. 외부 시설 이용하는 시간이나 비용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뭐 북카페 같은 데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이런 편리함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편리함, 그리고 그 만족감, 이게 모여서 두 번째 가치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아파트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자선 가치 중요하죠. 네,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커뮤니티 시설 수준이 아파트 등급이나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네. 예를 들어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식 서비스 같은 거, 이런 차별화된 시설은 아파트 브랜드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확실히 그런 게 있으면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잘만 관리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 여기에 세 번째 가치가 또 있군요. 네, 바로 공동체 문화 형성입니다. 공동체요? 네, 헬스장이나 키즈카페 같은 데서 오가면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웃들하고 얼굴 틀 기회가 많아지죠. 이 가이드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뭐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같은 아파트 내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완충제 역할이라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가치들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결국은 운영이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운영이죠. 가이드에서는 운영 주체를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입대이요? 네.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입대위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 운영 방식이 있고요. 네. 아니면 가이드에서 예시로 든 엔디디스 같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위탁 운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요. 그럼 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요?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비용 문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달 내는 관리비의 일부가 여기에 쓰이고요. 네, 관리비. 그리고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 같은 특정 시설 이용료 수입이 또 있겠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개방 등을 통해서 기타 수입을 얻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관리비랑 이용료, 기타 수입. 네. 근데 여기서 가이드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 센터 운영 비용은 일반 관리비랑은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리해서요? 네. 그리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입주민들에게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아셔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투명한 공개, 정말 중요하죠. 근데 뭐 현실이 항상 장밋빛만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도 그 점을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당연히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선 비용 측면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세대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건 뭐 늘 따라다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나는 안 쓰는데 왜 관리비는 같이 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관계 측면에서도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랄까 이용 매너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특정 그룹이 시설을 거의 독점하듯이 사용하는 문제 이런 갈등의 불씨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시설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뭐 최신식 시설이라 다들 좋아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노후화되고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요.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가죠. 네, 근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결국 골칫거리,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이 점을 가이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참 쉽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 커뮤니티 센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보나요? 이 가이드에서는 미래 방향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지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서서 입주민의 삶 전반을 케어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라는 전망이 좀 눈에 띄는데요. 플랫폼이요?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요. 첫째는 경험과 콘텐츠의 고급화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 트레이너가 와서 PT를 해준다거나 뭐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오,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스마트 기술과의 융합입니다. 앱 하나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다 하고 뭐 AI가 운동 자세를 코칭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아, 편리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지속 가능성 확보인데요.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일부 시설을 외부에도 개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식으로 관리비 부담을 좀 줄이려는 노력. 이런 게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경험 고급화, 스마트 기술, 지속 가능성 확보. 흥미로운 방향들이네요. 오늘 이 가이드를 쭉 살펴보니까요. 잘 만들어지고 또 잘 운영되는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정말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고 또 여러분을 포함한 입주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좋은 시설이라는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서로 배려하고 참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투명한 운영이라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가이드의 결론도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조화. 이게 진짜 가치를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제공되는 시설이나 뭐 서비스, 이런 하드웨어를 넘어서요. 여러분의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다른 곳과 정말 차별화되게 만드는 진정으로 독특하고 또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 여러분 스스로 시작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문화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